2022년 4월 28일 한국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휴원 조치가 계속되는 등 보육시설 이용의 차질이 빚어지자 영유아의 하루 평균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3년 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보육을 택한 부모들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성 때문에 긴급 상황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제도를 거리면서 어린이집을 찾는 발길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보육료나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받는 2,500가구와 어린이집 3,300개소를 대상으로 3년마다 시행된다. 우선 영유아의 일평균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7시간 12분으로 3년 전에 비해 12분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휴원 등이 늘어서다. 또 가정 양육을 택한 부모들 또한 코로나19 영향을 받았다. 가정 양육자들은 긴급 일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때 어린이집 등 지정기관에 비용을 내고 아이를 맡기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아이들을 보내지 않은 것이다. 시간제 보육 이용률은 3년 전보다 3.9%포인트가량 뚝 떨어져 3.2%에 머물렀다. 아울러 제도 자체는 알지만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41.2%에 달했다. 가구당 월 평균 양육비 97만 6천 원은 어린이집 이용 비용 5만 6천 원, 이 3년 전보다 5천 원 정도 줄었음에도 10만 7천 원가량 올랐다. 이 또한 코로나19 영향이었다. 휴원이 길어지고 특별활동이 줄어든 대신 외부 활동으로 눈을 돌리면서 교재 구매, 온라인 프로그램 이용 등이 늘어서다. 육아휴직 이용자는 3년 전보다 크게 늘었지만 아직도 62.9%는 이용 경험이 없다고 했다.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한 37.1% 중에서도 여성이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가 87.87%로 압도적이었다. 남성 단독은 5.66%, 부부 공동은 6.47%에 그쳤다. 복지부는 시간제 보육 등 20시간 돌봄 재개 확충을 고심 중이다. 부모들은 이른 출근, 늦은 퇴근에 따른 보육 문제를 가장 힘들어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작업도 지속한다. 가장 희망하는 육아정책은 22%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꼽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00개씩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을 2025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신안 염전 노예의 뒤를 이어 현대판 노예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전북 익산의 축사에서 지적장애인을 30년간 노예로 부려먹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적장애인이 30여 년간 축사 옆에서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며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수급비마저 빼앗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 정읍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는 27일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40대 A씨가 1992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익산의 소축사에서 30년 가까이 노동력을 착취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축사 옆 컨테이너에서 밥을 먹거나 잠을 자며 비료주기, 청소 등을 했다. 특히 A씨는 50여 마리의 소를 키우는 일을 도맡아 했지만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 못했다. A씨는 매달 장애인연금과 주택보조금, 기초생활수급비 등 90여만 원의 수급비를 받았지만 축사 주인 B씨가 모두 통장에서 인출했었다. B씨가 횡령한 금액은 9,100여만 원에 이른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A씨 가족이 축사를 찾아갔다가 뒤늦게 알게 됐다. 정읍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장애인의 노동력 착취는 쉽게 눈에 띄지 않아 오랜 기간 지속돼 왔다며 전북도와 익산시는 해당 사안을 철저히 파악하고 축산 사업장 실태를 조사해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축사 주인은 가족들이 항의하자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는 A씨에 대한 노동력 착취가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과 관련해 당선인의 공약 실현 의지가 크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외교안보 국방분과와 기조분과 경제 1분과가 서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순 없다면서 국가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쟁 억제를 명분으로 핵 개발을 추진해온 북한이 이젠 핵무기의 사용 목적과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나선 것이다. 김정은은 25일 밤 열린 북한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 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며 7차 핵실험까지 사실상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긴장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것이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신형 무기 체계들도 총동원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은 지난해 1월 처음 공개한 북극성 SLBM에 비해 길이가 길어졌고 탄두부가 커졌다. 김정은은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둘째 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6일 북한은 지난 5년간 겉으로는 평화와 대화를 주장하면서 실제론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단들을 개발하는 데 몰두해 왔다고 비판했다. 반면 문재인과 청와대는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면 물어버릴 것이라고 언급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강하게 지적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27일 본인 페이스북에서 입마개 안 하고 데리고 다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벌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탁 비서관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곧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에 대해 잊혀지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실 것이라며 사라진다거나 잠행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인의 일상을 소소하게 꾸려가겠다는 걸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는 정말 행복하게 남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며 퇴임 후에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걸고 넘어지면 물어버릴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해당 발언을 두고 지적이 잇따랐다. 김정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상임자문위원도 탁 비서관의 발언에 대해 나의 언어의 한계는 나의 세계의 한계. 말의 품격을 더하시라며 입마개가 필요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캠프 전략비전실장을 지냈던 김근식 교수는 물어버리겠다니 문 대통령 곁을 지키는 사냥개라도 자처하는 것이냐며 문 대통령은 잊혀진다고 될 일이 아니고 퇴임 후 역사의 평가에 겸손해야 한다고 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27일 장 초반 52주 신저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날 오전 9시 10분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1.66% 내린 6만 5천 원에 거래되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26일 현지 시간 뉴욕 증시에서는 봉쇄 등에 따른 중국 경기 둔화 우려로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3.95% 등과 함께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38% 급락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긴축 등에 따른 반도체 수요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연초 이후 약세를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 이후 경제 활동 재개 기대를 염두에 두고 신규 광고 모델을 기용한 곳도 있다. 롯데칠성 음료의 클라우드는 최근 첫 번째 모델이던 전지현을 재등판시켰다. 전지현은 2014년 클라우드 출시 당시 모델을 맡아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린 1등 공신이다. 2019년 일본 제품 불매운동 시기 오해로 인해 타격을 입은 당시에도 구원투수로 나섰고 이번이 세 번째다. 롯데칠성 음료 관계자는 최근 거리두기 완화로 리오프닝 기대감이 늘며 주류 브랜드 마케팅이 활발하다. 전지현의 모델 기용과 함께 올여름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주류업계에서 유흥시장의 회복세가 감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달 한 주류기업의 매출에서 유흥시장 비중은 40% 수준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정시장의 비중이 70% 수준으로 기운 상황에서 유흥시장이 다시 회복되는 조짐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시작한 만큼 향후 유흥시장의 회복세는 한층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점쳐진다. 지금 한국GM은 본사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세계 각국 사업장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직된 노동 관련 제도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까다로운 투자 인센티브 조건이 걸림돌입니다. 다음 달 4년 6개월간의 한국GM 최고 경영자 임기를 마무리하는 카잼 사장이 27일 열린 산업발전 포럼에서 한국에 뼈 있는 조언을 남겼다. 세계 최고 수준 부품 공급망과 우수한 인력 등의 장점에도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많다는 얘기다. 카잼 사장은 노동 관련 제도와 부족한 투자 인센티브를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시시각각 변하는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주 52시간 근무 제한 등의 노동제도는 이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파견 계약직 근로 규제가 불명확해 사업에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불법 파견 등의 혐의로 출국 금지를 당하며 곤욕을 치렀던 카잼 사장은 선진국에서는 통상 민사 규제 사안인 노동 관련 행위가 한국에선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글로벌 조직의 뛰어난 인재를 한국에 유치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 전쟁을 벌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이 소극적이라고도 했다. 한국이 인센티브 지급 기준으로 삼는 새 공장 건설이나 대규모 증설이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하잼 사장은 최근 신차를 생산하기 위한 창원 공장 업그레이드에 1조 원을 투자했지만 인센티브에서 제외됐다며 이래서는 전기차 전환기 당면 과제인 고용 유지조차 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는 디어크 루카트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회장도 나와 쓴소리를 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루카트 회장은 우리 회원사들은 유럽에서 갖고 있는 기준을 한국에서 똑같이 적용할 정도로 안전에 신경 쓰지만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점이 매우 많다며 CEO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이 법이 다시 논의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유럽 기준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7일 원자력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에너지원으로 탄소 중립 실현에 앞장서는 에너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이날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2022 한국원자력 연차대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원자력계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을 키워 향후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정 사장은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원전 안전 강화와 신성장동력 창출, 원전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과 사회적인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신성장동력으로는 최근 원자력계가 주목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을 언급하면서 SMR과 수소 생산을 연계하는 기술 개발을 위해 다수 국가가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정 사장은 원자력 산업계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와 같다면서 원전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8년 4월 취임한 정 사장은 그동안 탈원전 정책 추진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시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직원 식당은 한국 제조업의 특별한 존재다. 하루 20시간 돌아가는 산업 현장에서 직원들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확인하고 키워주는 유일한 공간이다. 예로부터 한솥밥을 먹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최고 경영자들이 직원과의 수평적 소통을 위해 가장 먼저 찾는 곳도 식당이다. 2019년엔 삼성물산 구내식당에서 일반 직원들과 함께 줄을 서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화제가 됐다. 오늘은 밥과 경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것을 거래의 범주로 파고든 공무원들의 기묘한 상상력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 중에 삼성그룹의 웰스토리 부당 지원이라는 것이 있다. 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로 10만 명이 넘는 삼성 직원에게 매일 식사를 제공해왔다. 고발 요지는 과거 삼성미래전략실이 삼성전자 등을 동원해 웰스토리에 부당하게 많은 밥값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이렇게 얻은 이익을 모 회사인 물산에 배당금으로 제공했고, 이 돈은 다시 물산의 대주주인 이 부회장 일가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단계적 배당론까지 보도자료에 적시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2년 말 삼성전자 젊은 직원들이 식당 운영에 대해 잇따라 불만을 터뜨리면서다. 품질이 엉망이고 맛도 없다는 불평이 사내 인터넷 게시판을 달궜다. 가뜩이나 구글이나 애플로 핵심 인재들이 이탈하던 상황이었다. 당시 삼성미래전략실장인 최지성은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참모들에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웰스토리가 즉각 식재료비를 올렸고, 전자를 비롯한 계열사들도 웰스토리에 지급하는 식대를 인상했다. 이런 과정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 공정위로 넘어갔다. 공정위는 일련의 과정을 부당 지원으로 보고 지난해 6월 최지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웰스토리가 삼성 내 계사로부터 지난 9년간 평균 25%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올린 것과 삼성 내부 회의 자료들이 첨부됐다. 발표 당시 그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었다. 수감자들 사이에서 멘탈 갑으로 불릴 정도로 평정심을 유지하던 그는 난데없는 소식에 주저앉았다고 한다. 감옥 생활이야 역사적 소용돌이에 휘말린 운명 탓으로 돌릴 수 있지만 직원을 위한 자신의 판단과 지시가 오너들을 향한 과잉 충성으로 둔갑해버린 대목에 이르러선 이루 말할 수 없는 열패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공정위가 밥값 인상 혜택이 이재용 일가로 흘러갔다는 프레임을 짰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삼성과 오너들이 직원들 밥값 빼먹는다는 것이었다. 판단을 하려면 몇 가지 숫자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재용 일가가 올해 받은 배당금은 8천억 원이 조금 넘는다. 공정위 주장대로 이재용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면 어느 정도였을까? 웰스토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700억 원 안팎의 순이익을 거뒀다. 같은 기간 100% 대주주 삼성물산에 건넨 배당액은 평균 500억여 원이었다.
이 돈이 물산의 3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이재용 일가에 그대로 배당된다면 연간 150억 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개인으로도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는 이재용이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식당 사업 배당금을 세고 있었을까? 개연성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영업이익률 25%도 들여다봐야 할 듯하다. 평균이 25%라고 하니 누군가 정교하게 설계한 것처럼 보이지만 연도별로는 21.4%에서 27.2%에 이른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거래 기업의 수익률을 봐가면서 흥정하는 경우는 없다. 같은 그룹 회사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아무리 봐도 25%가 높다고 하지만 도대체 누가 적정 이익을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다. 10%면 15%면 괜찮다고 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밥 좀 맛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밥값까지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일까? 웰스토리는 그룹의 최말단 기업이지만 삼성전자 사장들에겐 왕갑이다.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배후에 직원들의 원성이 있어서다. 까딱하다간 직원 식사 하나 못 챙기는 무능한 경영자라는 소리를 듣는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상상력을 시험한다. 최지성이 밥값 후하게 책정한 것이 직원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오너 배당금 더 챙겨주려고 한 것이냐다. 둘 중에 하나만 진실일 것이다. 공정위 기업 집단국의 엘리트 공무원들은 음모론적 시각으로 내달렸다. 이재용과 최지성을 악마화하는 프레임을 채용했다. 이제 공은 검찰과 법원이란 기관으로 건너갔다. 한국 사법부의 저울이 공정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기를 기대해본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